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 아들과 결혼시킬 수 있습니까? 혹시 범죄자는 아니겠죠? 서연아, 그냥 말해. 괜찮아. 내 딸은 누구의 허락도, 누구의 검증도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당장 일어나, 서연아. 서연의 손바닥에서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찻잔을 들여다 말고 그대로 무릎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상대방 어머니의 시선이 자신의 얼굴에서 손으로 다시 옆자리 어머니에게로 옮겨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명자는 딸의 손등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시선의 온도는 낮았습니다. 그는 상대방 집안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예비 신랑의 아버지는 팔짱을 낀 채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댄 자세였고 어머니는 찻잔을 들어 올리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앉은 예비 신랑은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호텔 라운지 특유의 은은한 조명 아래 대리석 테이블 위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심의 빌딩 숲이 보였고 간간히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테이블만큼은 웃음과는 거리가 먼 공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이 자리가 오기 전부터 두려웠습니다. 상견례라는 이름의 이 만남이 단순한 인사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고,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냐고, 형제는 있냐고. 질문은 늘 예의를 갖춘 형태로 다가왔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호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딸이 그런 질문 앞에서 어떻게 움츠러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28회를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딸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선을 피할 때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서기 전부터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질문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노골적으로 나올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정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사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비 사돈 되시는 분이니까 서로 잘 알아야 하잖아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 대신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는 이미 미지근해져 있었습니다. 입안에서 씁쓸한 맛이 번졌습니다.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 외에도요. 한정숙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찻잔을 놓는 동작이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딸 둘이 살고 있습니다. 명자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한정숙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은요? 안 계십니다. 언제쯤 돌아가셨나요?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안에는 거부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이상은 묻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정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일찍 여의셨나요? 아니면 말끝을 흐리는 방식이 교묘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묻지 않으면서도 대답을 유도하는 화법이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명자는 딸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가정사입니다. 명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한정숙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예비 신랑의 아버지가 팔짱을 푼 채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래도 혼사를 앞둔 사이인데 서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묵직했습니다. 명자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고급스러운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신감과 권위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필요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자의 대답은 정중했지만 경계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테이블 위로 분명하게 퍼졌습니다. 서연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게 오히려 정신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의를 갖춘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본심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한정숙이 다시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희도 걱정이 되어서요. 요즘 같은 세상에 가정환경이란 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말은 애둘렀지만 의미는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지만 턱선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명자의 대답은 차분했습니다. 한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절해 보이는 미소였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요. 혹시 서연 씨 아버지 쪽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해서요. 빚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머니. 서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거부의 표현이었습니다. 한정숙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미안해요. 그냥 궁금해서 그랬어요. 나쁜 뜻은 아니었어요. 사과의 형태를 띈 말이었지만 진심은 없었습니다. 명자는 그걸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사과가 아니라 정보였고 그 정보를 통해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오후 2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시계를 한번 쳐다본 뒤 다시 상대방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결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처음으로 휴대폰에서 시선을 떼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궁금하긴 해요. 서연이가 말을 잘 안 해줘서요. 그의 말투는 가벼웠습니다. 마치 사소한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가벼움이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 서연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미래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지금은 서연이 말하려 했지만 한정숙이 가로막았습니다. 아니, 민준이 말이 맞아요. 결혼하려면 서로 다 알아야죠. 숨길 게 뭐가 있어요? 명자는 찻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자기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케이크를 나눠 먹고 있었고, 누군가는 와인을 홀짝이며 건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테이블만큼은 달랐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나 강했던 어머니였습니다. 혼자서 자신을 키우며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일을 나가고 밤늦게 돌아와서도 자신의 도시락을 직접 싸던 손이었습니다. 학부모 상담 때마다 당당하게 학교에 나타나 선생님들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서연은 어머니가 어떤 마음일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얼굴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정숙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혼하신 건가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애둘러 말하지 않기로 한 듯 했습니다. 명자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놓았지만 그 동작 안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이혼이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요. 한정숙의 목소리에 비아냥이 섞였습니다.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의 아버지가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결혼할 사람인데 권리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명자는 그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권리라는 건 서로에게 있는 겁니다. 명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묻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대개 가정사, 경제적 상황, 과거의 일들. 묻지 않은 건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명자의 말은 분명했습니다. 한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비 신랑은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회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걸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평소라면 참고 넘어갔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한정숙이 핸드백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의 없게 군 건 아닌데요. 그냥 궁금한 걸 물어본 거잖아요. 궁금증과 치매는 다릅니다. 명자의 대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한정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황한 것인지 화가 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운지의 배경음악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피아노 선율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멜로디였지만 이 테이블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손을 풀었습니다. 손바닥에 초승달 모양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톱이 파고든 흔적이었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른 감정들이 너무 커서 육체적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정숙이 심호흡을 하고는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지 미소였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좀 급했나 봐요. 미안해요. 사과였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들이는 건지 그냥 듣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라운지 어딘가에서 시계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명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2시였습니다. 이 만남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체감상으로는 훨씬 더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처음 이 자리에 앉았을 때의 기대감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명자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명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이 이런 자리에서 상처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명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만약 이 혼사가 진행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순간들이 반복될 거라는 것을. 명절 때마다, 집안 행사 때마다, 아이가 생기면 또 그때마다 끝없이 이어질 질문과 시선들. 그래서 명자는 결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 없다고. 한정숙은 찻잔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차는 쓴맛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사실 말이죠. 한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아까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안에는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희도 서연 씨를 좋게 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민준이도 마음에 들어하고요.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대방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그런데 가정환경이라는 게. 한정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조심스러운 어조였지만 하려는 말은 분명했습니다.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말이 나오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무게가 실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한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떤 영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자의 질문은 직접적이었습니다. 한정숙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예비 신랑의 아버지가 대신 말했습니다.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마치 확정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명자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건 편견입니다. 명자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편견이라고요? 통계가 있습니다. 편부모 가정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 정서, 안정도, 사회 적응력 모두 일반 가정보다 낮아요. 그건 환경의 문제이지 구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한정숙이 손을 들어 말을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서연 씨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명자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현실적이라는 게 뭡니까? 명자가 물었습니다.
한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족이 합쳐지는 거고 앞으로 아이도 낳을 텐데 그럼 그 아이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말은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 안에는 차별이 숨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걸 정확히 알아챘습니다. 제 딸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명자의 질문에 한정숙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제 딸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요. 친구들이 많고 성격도 밝습니다. 이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명자의 말은 또렷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습니다. 예비 신랑의 아버지가 팔짱을 풀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은 다를 수 있죠. 그럼 댁의 아들은 속까지 다 아십니까? 명자의 반문에 남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정숙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나쁜 의도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걱정되는 부분을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솔직함이라는 이름의 폭력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걸 느꼈습니다. 어머니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걱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편견에서 나온 거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명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한정숙은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편견이라니요. 우리가 뭘 잘못 말했다고 그러세요? 제 딸의 가치를 가정구조로 판단하시는 게 편견입니다. 명자의 말에 한정숙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예비 신랑이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 생각도 좀 들어보세요. 민준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정숙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너도 같은 생각 아니니? 저는 서연이를 사랑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민준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얼마나 깊은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래도 너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야. 한정숙이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민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명자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5분이었습니다. 이 대화가 시작된 지 5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했습니다. 한정숙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서연 씨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직접적인 요구였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요? 뭔가 숨길 게 있나요? 한정숙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였습니다. 명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숨기는 게 아니라 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차이예요? 숨기는 건 거짓이고 말하지 않는 건 선택입니다. 명자의 말은 분명했습니다. 한정숙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선택의 문제라고요? 네. 모든 과거를 공유할 의무는 없습니다. 명자의 태도는 확고했습니다. 예비 신랑의 아버지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혹시 범죄자인 건 아닙니까? 충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한정숙이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진정해요. 진정하라고요? 지금 우리 가족을 모욕하시면서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명자가 딸의 손을 잡아 안쳤습니다. 괜찮아. 앉아. 명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앉았습니다. 명자는 상대방을 바라봤습니다. 범죄자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뭡니까? 예비 신랑의 아버지가 다그쳤습니다.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한정숙이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휴대폰을 넣고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명자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곤란하시다면 이 자리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명자의 말에 한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입니다. 저희 가정사가 그렇게 중요하시다면 이 혼사를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명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한정숙은 입을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혼사를 포기하라고요? 네.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명자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예비 신랑의 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참 대단하시네요. 이게 협상인 줄 아십니까? 협상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무슨 선택? 서로를 존중하며 만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끝낼 건지의 선택입니다. 명자의 말에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습니다. 한정숙은 얼굴이 붉어졌고 예비 신랑의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민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옆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켜온 그 강인함이 지금 이 순간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한정숙이 심호흡을 하고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아닌가요? 우리 그냥 대화하는 거잖아요. 대화와 신문은 다릅니다. 명자의 반박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한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2시 10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 생각도 없었습니다. 대신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가느다란 초침이 째깍거리며 원을 그렸습니다. 오후 2시 1분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1시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정숙은 친절한 미소를 지었고 예비 신랑의 아버지는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주는 긴장한 듯 어색하게 웃었고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나오고 앉은 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주제였습니다. 날씨, 호텔의 분위기, 주문한 차의 맛. 하지만 곧 본론으로 넘어갔습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명자는 그 순간부터 이 만남이 어디로 흘러갈지 예감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호기심이 아닌 경계심이 드러났습니다. 질문은 점점 더 직접적으로 변했고 명자는 점점 더 침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명자는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시선을 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 언제쯤 일어나야 하는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한정숙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초조함의 표현이었습니다. 대답을 기다리는 사람의 몸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여전히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말씀 안 하실 건가요? 한정숙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명자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한정숙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없다니요? 네,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난하는 줄 아세요? 한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명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명자의 말은 역설적이었습니다. 진지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예비 신랑의 아버지가 팔짱을 끼며 비웃었습니다. 참 말이 안 통하는 분이시네요. 말이 통하지 않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답이 아닌 겁니다. 명자의 반박은 날카로웠습니다. 남자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우리가 뭘 듣고 싶다고요? 제가 잘못했다는 말, 부족하다는 말, 죄송하다는 말, 그런 걸 듣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명자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한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연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의 어머니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늘 조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아꼈고 웃음도 절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명자는 다시 시계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초침이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오후 2시 2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중요하십니까? 예비 신랑의 아버지가 비꼬듯 물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왜죠?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명자의 대답은 직설적이었습니다. 남자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를 쓸데없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 대화를 쓸데없다고 하는 겁니다. 명자의 구분은 명확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대화를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람과 행동은 다릅니다. 명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정숙이 손을 들어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남자는 코웃음을 쳤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정숙이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왜 이러는지 아세요? 압니다. 그럼 이해하시겠네요. 이해와 동의는 다릅니다. 명자의 말에 한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딸이 우리 아들과 결혼하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권리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명자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권리. 과연 그들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 걸까? 법적으로는 아무 권리도 없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권리는 상호적입니다. 명자가 말했습니다. 한정숙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당신들이 물을 권리가 있다면 저는 대답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명자의 논리는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한정숙은 반박하려다 말았습니다.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괜찮습니다. 서연이만 좋으면 돼요.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한정숙은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저도 성인입니다. 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선택은 책임이 따르는 거야. 넌 그 책임을 질 수 있어? 한정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던 사람이 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다시 시계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봤습니다. 한정숙도 예비 신랑의 아버지도 더 이상 그걸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명자가 시간을 재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 3분이었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3분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운지의 배경음악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재즈 선율이었습니다. 색소폰 소리가 공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명자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자기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그 감촉이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한정숙이 핸드백을 열고 화장품을 꺼냈습니다. 립스틱을 고쳐 바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거울만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의 아버지는 휴대폰을 꺼내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민주는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서연은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명자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각상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안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폭발 직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2시 4분, 5분, 6분. 시계의 초침만이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한정숙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협박이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한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끝내실 건가요? 제가 끝내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명자의 말은 분명했습니다. 책임을 되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의 아버지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냥 궁금한 걸 물어본 건데. 궁금증에도 선이 있습니다. 무슨 선? 타인의 고통을 건드리지 않는 선입니다. 명자의 대답에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고통이요? 과거가 고통이면 숨기면 되는 겁니까? 숨기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겁니다. 뭘 보호한다는 겁니까?
제 딸의 존엄성입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평생 그래왔듯이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놀렸을 때도, 중학교 때 선생님이 편견을 가졌을 때도, 고등학교 때 대학원서를 쓰며 고민했을 때도 어머니는 늘 곁에 있었습니다. 명자는 시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습니다. 오후 2시 7분이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결정할 때였습니다. 한정숙은 립스틱을 핸드백에 넣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의 톤이 달라졌습니다.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날카로움이 드러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가 테이블에 손을 얹으며 명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혼자 키우는 과정이 쉽진 않았겠죠. 말은 동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뉘앙스는 달랐습니다.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대방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이 마음이 조금은 불안해질 수도 있고요. 한정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덧붙였습니다. 서연 씨, 어렸을 때 힘들었죠?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힘들었다고 말하면 어머니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았고, 아니라고 말하면 거짓말처럼 들릴 것 같았습니다. 명자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제 딸에게 직접 묻는 건 실례입니다. 왜요? 당사자한테 묻는 게 당연하잖아요. 한정숙의 반문은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걸 알았습니다. 당사자를 압박하는 질문은 폭력입니다. 압박이라니요. 그냥 물어본 건데, 물음의 형태를 띤 압박입니다. 명자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한정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 예민하시네요. 예민하다는 단어가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서연은 그 단어가 어머니를 향한 또 다른 공격임을 알았습니다.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시죠. 뭘 그만해? 난 그냥 대화하는 거야.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민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단호함이 실렸습니다. 한정숙은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저도 여기 앉아서 다 듣고 있었어요. 이건 신문이에요. 민준의 말에 한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예비 신랑의 아버지가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들지 마라. 저도 어른입니다. 입 닥쳐.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압적이었습니다. 민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간적인 용기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물러섰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한정숙이 다시 명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제 말이 그렇게 틀렸나요? 틀렸습니다. 명자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한정숙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뭐가 틀렸는데요? 전제가 틀렸습니다. 무슨 전제? 제 딸이 불안정하다는 전제요. 명자의 말에 한정숙은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나요? 암시했습니다. 암시와 단정은 다르죠. 의도는 같습니다. 명자의 반박은 날카로웠습니다. 한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비 신랑의 아버지가 다리를 꼬며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상한 겁니까? 걱정과 편견은 다릅니다. 뭐가 편견입니까? 편부모 가정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편견입니다. 명자의 말에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현실을 편견이라고 하시면 곤란하죠. 현실이 아니라 당신의 인식입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남자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편부모 가정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가정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입니다. 같은 말 아닙니까? 전혀 다릅니다. 명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팔짱을 끼며 뒤로 기댔습니다. 한정숙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서연 씨는 아무 문제 없이 자랐다는 거예요? 제 딸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충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명자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증거요? 네. 심리 상담 기록이라든가 학교 생활 기록 같은 거요. 한정숙의 요구는 선을 넘었습니다. 명자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그건 요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요? 결혼하려는데 못 볼 게 뭐가 있어요? 개인정보입니다. 가족이 될 사람인데 개인정보가 어디 있어요? 한정숙의 논리는 억지였습니다. 명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가족이 아닙니다. 그럼 가족이 되기 전에 확인하는 거죠. 확인이 아니라 검증입니다. 명자의 구분은 명확했습니다. 한정숙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알 권리가 있어요. 권리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명자는 그 단어에 질렸습니다. 권리는 남용하는 순간 폭력이 됩니다. 우리가 폭력을 쓴다고요? 언어 폭력을 쓰고 계십니다. 명자의 지적에 한정숙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 딸의 인격을 계속 의심하시는 게 언어 폭력 아닙니까? 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완전히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명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자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정숙이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방법이 없네요. 무슨 방법? 명자가 물었습니다. 한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이 혼사를 다시 생각해 봐야죠. 그러세요. 명자의 대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한정숙은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진짜 괜찮으세요?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명자의 태도는 확고했습니다. 예비 신랑의 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허세 부리지 마세요. 딸 시집 못 보내면 누가 제일 난처하겠습니까? 그 말에 명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제 딸은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는 겁니다.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차이예요? 시집은 의무고 결혼은 선택입니다. 명자의 말에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장난 그만하시죠. 말장난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명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오후 2시 9분이었습니다. 명자는 모든 말을 조용히 기억했습니다.
한정숙이 처음 던진 질문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떤 단어를 선택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어떤 뉘앙스로 말했는지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판단했고 누가 침묵했는지도 기억했습니다. 한정숙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끊임없이 의심을 드러냈습니다. 예비 신랑의 아버지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편견을 사실인 양 포장했고 자신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믿었습니다. 민주는 침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편을 들어주는 듯 했지만 결국 물러섰습니다. 아버지의 한마디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명자는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들과 가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옆모습을 보며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단순히 참고 있는 게 아니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한정숙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심했나요? 사과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명자는 그걸 알았습니다. 심한 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태도가 문제입니다. 명자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한정숙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우리 태도가 뭐가 잘못됐는데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잘못됐습니다. 무슨 기준?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명자의 말에 한정숙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명자의 구분은 섬세했습니다. 예비 신랑의 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뭘 봐야 한다는 겁니까? 사람 자체를 봐야 합니다. 추상적인 소리 그만하시죠. 남자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명자는 침착했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제 딸이 어떤 사람인지 보셨습니까? 봤죠. 뭘 보셨습니까? 명자의 질문에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못 보셨다는 겁니다. 제 딸의 학력, 직업, 성격, 능력,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명자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한정숙이 반박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서연 씨 이력서도 받아봤고, 이력서는 종이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명자의 지적에 한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말 하나하나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라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부모 가정의 딸이라는 꼬리표만 봤습니다. 명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딸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물어보셨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신입 때부터 인정받았습니다. 관심 있으셨습니까?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친구들이 많고 선배들에게 신뢰받습니다. 아셨습니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걸 무시하고 오직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만 보셨습니다. 명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한정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비 신랑의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그런 면들을 알아요.
알지만 지키지는 못하시는군요. 명자의 말에 민주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연은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명자는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떠날 준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제 딸의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딸에게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저는 28회 동안 혼자서 딸을 키웠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제 딸은 그 최선 속에서 자랐습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충만함 속에서요. 사랑이 부족했던 적이 없습니다. 관심이 부족했던 적도 없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편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명자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한정숙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건 아닙니다. 당신들은 정확히 그랬습니다. 명자는 상대방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정적이었습니다.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한정숙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가시는 겁니까? 네.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충분히 끝났습니다. 명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예비 신랑의 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이러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당신들이 하실 겁니다. 명자의 말에 남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왜 후회합니까? 좋은 며느리감을 놓쳤으니까요. 명자의 자신감에 한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준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서연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미래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낯설었습니다. 이야기할 게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서연아, 오해야. 나는 오해가 아니에요. 정확히 봤어요. 서연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명자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자. 두 사람은 테이블을 떠났습니다. 한정숙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명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라운지를 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연이 울었습니다. 명자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엄마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내가 그 사람을 잘못 봤어요. 지금 바로 잡았잖아. 명자의 위로에 서연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로 나오며 명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전화 너머에서 대답이 들렸습니다. 명자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옆모습을 보며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혼자 살아온 싱글맘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왔는지. 전화를 끄는 명자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네. 이제 괜찮아요. 서연의 대답에 명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집에 가자. 네, 엄마. 두 사람은 호텔을 나섰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28회 동안 그래왔듯이 오후 2시 10분이었습니다. 명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서연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한정숙과 예비 신랑의 아버지는 당황한 표호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잠깐만요. 어디 가시려고요? 한정숙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핸드백을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면 서로 충분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의 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충분히 알게 됐다고요?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건 당신들이 물어야 할 걸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자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남자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딸에 대해 물으셔야 했습니다. 제 딸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배경이 아니라 능력을, 결핍이 아니라 성취를 물으셔야 했습니다. 명자의 말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한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물어봤잖아요. 형식적으로 물었을 뿐입니다. 진짜 관심은 제 딸의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명자의 지적은 정확했습니다. 한정숙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동시에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명자는 딸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서연아, 제발 앉으세요. 다시 이야기해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요. 민준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건 당신이 다른 사람일 때 한 약속이에요. 무슨 말이야? 아까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침묵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민주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말했잖아. 어머니한테 대들기도 했고, 대드는 게 아니라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마디에 포기했잖아요. 서연의 말에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정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서연 씨, 민준이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부모 앞에서 어떻게 강하게 나옵니까? 그럼 저희 어머니 앞에서는 어떻게 해도 되나요? 서연의 반문에 한정숙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아까 저희 어머니한테 하신 말들, 그건 괜찮나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명자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됐어. 가자. 엄마, 하지만 더 이상 상처받을 필요 없어. 명자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을 떠나려 했습니다. 예비 신랑의 아버지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러시면 우리 집안 사람들한테 다 알릴 겁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도망쳤다고. 협박이었습니다.
명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러세요. 저도 알릴 게 있습니다. 뭘 알린다는 겁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들이 한 말과 행동을요. 어떻게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했는지, 어떻게 상대방을 모욕했는지. 명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증거도 있습니다. 무슨 증거?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남자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정숙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심했던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사과였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받지 않겠습니다. 왜요? 진심이 없으니까요. 명자의 말에 한정숙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세요? 당신의 눈이 말해줍니다. 명자는 한정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정숙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과가 진심이려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뭘 잘못했는데요? 한정숙이 반발했습니다. 명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걸 설명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명자의 말에 한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이 다시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우리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자. 부모님들 없이. 소용없어요. 왜? 우리 사이는 우리가 정하는 거잖아. 당신은 부모님과 나 사이에서 나를 선택하지 못했어요. 그게 답이에요. 서연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민주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딸의 손을 잡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라운지를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넷이서 바라봤습니다. 한정숙이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심했나?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남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민주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에 손을 묻었습니다. 한정숙이 아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어머니 때문이에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정숙은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물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걸 물었을 뿐이야. 그래서 서연이를 잃었어요. 민준의 말에 한정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명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연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엄마, 누구한테 연락해? 변호사. 변호사요? 서연은 놀랐습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어. 설마요. 세상에 설마는 없어. 명자의 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서연은 새삼 어머니가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요? 그래야 살아남아. 명자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로 나오며 서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뭘?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한 거요. 명자는 걸음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막은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하지만 엄마가 없었으면 저는 그냥 참고 넘어갔겠지. 그리고 평생 후회했을 거야. 명자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 사람들이랑은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럼 됐어. 명자는 다시 걸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뒤를 따랐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명자는 목도리를 매만지며 딸을 돌아봤습니다. 추워? 아니요. 괜찮아요. 택시 타자. 걸어갈래요. 서연의 말에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걷자. 두 사람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겨울 오후의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서둘러 걸었습니다. 명자는 딸과 나란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이 잘 된 건지 아니면 너무 과격했던 건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딸을 지켰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옆에서 걸으며 어머니의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켜온 그 옆모습이었습니다. 든든했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요. 명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뭐가? 날 지켜줘서요.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서연의 말에 명자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너 하나 지키는 게 뭐가 어려워.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익숙해. 명자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서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집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명자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15분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일어난 지 5분이 지났습니다. 그 5분이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인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자의 말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라운지를 나와 로비로 향하는 복도에서 서연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겠어? 아니요. 오히려 지금 끝내서 다행이에요. 서연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명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로비의 소파에 잠시 앉았습니다. 명자는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가죽 수첩이었습니다. 펜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뭐 써요? 기록. 무슨 기록? 오늘 있었던 일. 명자는 시간, 장소, 참석자, 대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핵심만 간추려 적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필기였습니다. 마치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엄마는 원래 이렇게 기록해요? 중요한 일은 항상 기록해. 왜요? 말은 증거가 안 되지만 기록은 증거가 되니까. 명자의 대답은 실용적이었습니다. 서연은 새삼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 혹시 나 때문에 힘든 일 많았어요?
서연의 질문에 명자는 펜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해? 오늘 같은 일이 처음은 아니었을 것 같아서요. 서연의 말에 명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첩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있었지. 많이요? 적지 않게. 명자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내가 왜 미안해? 내가 아빠 없는 집에서 자라서요. 서연의 말에 명자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엄마는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야. 차이가 있어. 명자의 구분은 명확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무슨 차이예요? 내가 짐이 아니라 이유라는 거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 명자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자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오늘은 잘한 날이야. 잘한 날이요? 응.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날이니까. 명자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는 다시 수첩에 펜을 대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혼사 결렬, 상호합의, 그리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정말 끝인 거예요? 응, 정말 끝이야. 명자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나 저 사람 진짜 사랑했었는데. 알아. 근데 오늘 보니까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서연의 말에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은 지켜주는 거야. 오늘 그 사람은 널 지키지 못했어. 네. 그럼 사랑이 아니지. 명자의 논리는 단순했지만 명확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호텔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회전문을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가벼움이 있었습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네, 저예요. 오늘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전화 너머에서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는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녹음은 없지만 제가 기록한 게 있어요.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명자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저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엄마,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해야지. 너를 지켜야 하니까. 명자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든든했습니다. 두 사람은 길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모든 게 새로워 보였습니다. 엄마, 응. 엄마가 평범한 분이 아니시구나 오늘 알았어요. 서연의 말에 명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평범하지. 그냥 준비를 많이 하는 거야. 무슨 준비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준비. 너를 지키기 위한 준비. 명자의 대답에 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너를 낳은 순간부터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 명자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팔짱을 꼈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래요. 넌 이미 강해. 아니에요. 오늘 떨었어요. 떨려도 일어선 게 강한 거야. 명자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차들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건넜습니다. 명자는 딸과 함께 길을 건너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결정이 옳았다고, 딸을 지켰다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서연은 어머니와 함께 걸으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켜낸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지. 두 사람은 집 앞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낡은 빌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좁은 골목길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집이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명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야. 두 사람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감쌌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포근했습니다. 명자는 코트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차 끓일까? 네, 엄마. 서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명자는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에 물을 받았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불을 켰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명자는 찻잔을 꺼내 찻잎을 넣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향기가 퍼졌습니다. 두 잔의 차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연에게 한 잔을 건넸습니다. 서연은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다. 그치? 명자도 한 잔을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몸속으로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겨울 해는 짧았습니다. 금방 어두워질 것입니다. 명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엄마가 만들어주는 거 다 좋아요. 그럼 된장찌개 끓일까? 좋아요. 서연의 대답에 명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로비에서 명자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오늘 있었던 일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변호사였습니다. 명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상대방 가족이 저희 가정 배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침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혼인 빙자 사기는 아니지만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요. 전화 너머에서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혹시 모르니까요. 이런 경우 상대방이 먼저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대화를 들으며 놀랐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연락할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 평소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대비하며 살아왔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네, 제가 기록한 내용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시간, 장소, 발언 내용 다 정리했습니다. 명자는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메일 앱을 열어 방금 작성한 기록을 첨부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상견례 관련 기록 -2026.01
10.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원래 이런 일 대비하고 다녀요? 명자는 휴대폰을 핸드백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중요한 일은 대비해. 어떻게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증거를 남기는 거지. 기록, 증인, 때로는 녹음도. 명자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그럼 오늘도 녹음했어요? 명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안 했어. 상견례는 사적인 자리니까. 하지만 기록은 했잖아요. 기록은 내 기억을 정리하는 거야.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기면 진술서로 쓸 수 있지. 명자의 설명에 서연은 어머니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엄마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어요? 너를 낳고 나서부터. 왜요? 너를 지켜야 했으니까. 명자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을 완전히 빠져나와 길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엄마, 평생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서연의 질문에 명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힘들었지. 하지만 익숙해졌어. 어떻게 익숙해져요?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야. 처음에는 두렵고 화나고 억울했지. 하지만 계속 그런 일이 생기니까 대응하는 법을 배웠어. 명자의 말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왔는지 짐작했습니다. 엄마한테 이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적지 않았지. 내가 어렸을 때 유치원 입학하려고 서류 내는데 한부모 가정이라고 따로 증명서를 요구하더라. 초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이 너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했었고, 명자의 말을 들으며 서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었지. 중학교 때는 친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라고 했던 적도 있어. 왜요? 아빠 없는 집 아이랑 어울리면 나쁜 영향을 받는다고. 명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서연은 그 안에 숨겨진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 친구 엄마한테 찾아갔지. 우리 딸이 어떤 아이인지 똑똑히 보여줬어. 어떻게요? 내 성적표, 상장, 선생님들의 평가를 다 가져갔어. 그리고 말했지. 내 딸은 아빠가 없어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고 있다고. 명자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랬구나. 나는 몰랐어요. 내가 알 필요 없었어. 넌 그냥 행복하게 자라면 됐으니까. 명자의 말에 서연은 어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길 한가운데였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정말로요. 명자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안 해. 너 때문에 더 강해졌으니까. 명자의 말에 서연은 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가자. 명자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머니에게서 떨어졌습니다. 걸으면서 서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 사람들한테 변호사 있다고 한 거 진짜예요? 응, 진짜야.
언제부터요? 내가 20살 되던 해부터. 왜요? 너도 이제 어른이니까 혹시 모를 법적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명자의 대답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그럼 변호사 비용은요? 매달 조금씩 내는 거야. 고문 변호사 형태로. 그런 게 있어요? 있지. 기업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야. 개인도 할 수 있어. 명자의 설명에 서연은 어머니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며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서연의 말에 명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평범해. 그냥 조심스럽게 사는 거지.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서연의 말에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소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겨울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왜? 강하니까요. 서연의 말에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한 게 좋은 건 아니야. 왜요? 강해야만 하는 상황이 없는 게 더 좋지. 명자의 말에 서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도 나는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내 방식으로 살아. 내 방식을 따라 할 필요 없어. 하지만 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어.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명자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익숙한 거리였습니다. 수없이 지나다닌 길이었습니다. 명자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자신이 보여준 모습이 딸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너무 강해 보였다면 딸이 부담스러워할까? 하지만 보여줘야 했습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서연은 어머니의 옆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실은 어머니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버스는 그들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익숙한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명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여기서 끝이야. 네, 엄마.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는 열쇠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작지만 포근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이 녹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명자는 코트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씻고 나와. 저녁 준비할게. 네, 엄마. 제가 도와줄게요. 괜찮아. 오늘은 내가 쉬어. 명자의 말에 서연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명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를 꺼냈습니다. 된장, 두부, 애호박, 감자. 익숙한 재료들이었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두부를 썰었습니다. 기계적인 동작이었습니다. 수없이 반복한 동작이었습니다. 칼질을 하면서 명자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는지, 딸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길이었는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딸을 지켰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뒤늦은 사과가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자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정숙이었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너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명자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엄마, 뭐래요? 사과한대. 진짜요? 응. 서연은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기쁜 것 같지도 화난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만날 거야. 정말요? 서연은 놀랐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요? 제대로 된 사과가 뭔지 가르쳐 줘야지. 명자의 말에 서연은 어머니의 의도를 짐작했습니다. 명자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만나겠습니다. 단,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간결하고 명확한 답장이었습니다. 한정숙에게서 곧 답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2시 명자와 서연은 다시 호텔 라운지에 나타났습니다. 한정숙과 예비 신랑의 아버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민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자와 서연이 테이블에 앉자 한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하셨죠? 명자의 말은 간결했습니다. 한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저희가 정말 실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자의 질문에 한정숙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너무 많이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그리고 서연 씨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한정숙의 대답은 피상적이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예비 신랑의 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명자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못 판단했습니까? 제 딸을 배경으로 판단했습니다. 명자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한정숙은 변명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건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 딸의 아버지가 누군지만 궁금해하셨습니다. 제 딸이 어떤 사람인지는 관심 없으셨죠. 명자의 지적은 정확했습니다. 한정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딸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건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명자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오직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게 제 딸의 전부인 것처럼. 서연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한정숙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용서와는 다릅니다. 명자의 말에 한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사과를 받는 건 예의고 용서하는 건 선택입니다. 저는 사과는 받지만 용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명자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예비 신랑의 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참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명자의 대답에 남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배경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 말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배경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명자는 한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제 딸은 아버지가 없는 배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 속에서 어떻게 살지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의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태도로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명자의 말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제 당신들은 최악의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편견, 오만, 무례함. 그것이 당신들의 본 모습입니다. 한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혼사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제 딸이 그런 사람들과 가족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명자의 선언은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당신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한정숙이 물었습니다. 배울 기회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명자의 말에 한정숙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실 때 기억하세요. 배경이 아니라 태도를 보라고. 편견이 아니라 사실을 보라고.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서연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을 떠났습니다. 한정숙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명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들어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작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멋있었어요. 명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네. 정말 멋있었어요. 서연의 말에 명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더 멋있어질 거야. 저요? 응. 넌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어. 명자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응. 이 선택 후회 안 해요. 서연의 말에 명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네. 정말이요. 서연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럼 됐다. 명자는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언제요? 준비됐을 때. 그게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마음이 알려줄 거야. 명자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진실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당연하지. 사랑은 기다리는 거니까. 명자의 말에 서연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응. 너를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내가 어떤 배경에서 왔는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사람. 명자의 말에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엄마. 응. 나 엄마 딸로 태어나서 행복해요.
서연의 말에 명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내 엄마가 되어서 행복해. 평생 함께 살아요. 그래. 함께 살자.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내렸습니다.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작고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그들을 감쌌습니다. 집이 최고야. 서연이 말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 최고야. 두 사람은 코트를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 저녁 뭐 먹을래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떡볶이요. 그래. 떡볶이 만들어 줄게. 명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를 꺼냈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자신을 위해 살아온 그 뒷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응? 사랑해요. 서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명자는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그 말이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꿈, 희망에 대해. 엄마, 나 회사에서 승진할 것 같아요. 정말? 네. 팀장님이 눈여겨보신대요. 잘했네. 내 노력이 인정받는 거야. 명자의 말에 서연은 뿌듯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평생 응원해 주셨잖아요. 서연의 말에 명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명자는 씻고 서연은 닦았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힘든 날 아니었어? 힘들었지만 좋았어요. 뭔가 끝낸 것 같아요. 그래. 끝내고 새로 시작하는 거야. 명자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중요한 건 이 작은 집안의 이야기였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모녀의 이야기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연은 하품을 했습니다. 엄마, 졸려요. 그래. 들어가서 자. 엄마도 주무세요. 응. 곧 들어갈게. 서연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자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명자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의 일들을, 상견례에서의 모욕, 자신의 대응, 딸의 선택, 모든 게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기록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기록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관할 것입니다. 언젠가 딸이 물어볼 때 보여주기 위해. 명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딸의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서연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명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문을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명자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날이 될까? 딸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곧 잠이 들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함께하는 집이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